안녕하세요. 자유롭고 싶은 월급쟁이들의 과대망상 사업계획 썰풀기 브런치 타임입니다. 와. 2회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오늘은 얼마 전에 루디님이 중고차 거래를 하셨죠? 맞죠. 네, 차를 팔았습니다. 차를 사랑하는 에마를 팔아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봐요. 저희는 오늘도 BLT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번보다 퀄리티가 올라갔는데 협찬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협찬 받았죠? 어디서 협찬 받았죠? 스탄 베이커리라고 네. 떠오르는 지금 유튜버가 있어요. 네, 떠오르는 유튜버에게 저희가 협찬을 받았고, 저희가 앞으로 먹는 BLT는 다 스탄 베이커리에서 저희가 협찬 받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많은 홍보 해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럼 팔 때 가장 난감했던 요소가 뭐예요? 일단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지? 어디서 팔아야 되지? 누구한테 팔아야 되지? 그런 것들이 그치. 제일 좀 어렵게 다가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지. 관련 중고차 파는 어플들 같은 거 검색해보고, 뭐 이제 주변에서 중고차 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카페 같은 데서도 알아보고,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중고차 팔 때 제일 쉽게 떠오르는 거는 딜러들이 있으니까, 중고차는 딜러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딜러들한테 가서 팔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중고차 구매자입니다. 첫 차로 중고차를 구매한 사람인데 딜러샵에 무작정 가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중고차 딜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 편견 같은 게 아무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쉽게 접하기에 그냥 무작정 가기에는 조금 두려운 시장인 것 같아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그 대표적으로 이런 중고차 시장을 우리가 레몬 마켓이라고 하잖아. 네, 레몬 마켓이 뭐죠? 그 레몬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싱그럽고. 근데 막상 그거를 깨물면 엄청 쉬어서 잘 못 먹는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되게 멀쩡해 보이는 상품들을 뭔가 사실은 그게 아닌데, 판매자는 좋아 보이게 포장하는 거고, 포장을 하고 그 내용물을 알고 있는데 그걸 구매하는 사람은 사실 그 속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이런 실패? 어떤 실패 사례가 발생하는 거를 레몬 마켓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실제 유래도 미국의 중고차 시장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으니, 레몬 마켓이라는 건 그렇게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에는 신기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켓을 뜻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루이님은 그런 아까 말했었던 고민들 있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지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팔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팔았는데 어떤 서비스들을 썼는지.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지. 뭐 굳이 나누자면 판매 어떤 그 루트를 나누자면 첫 번째 직거래. 개인과 개인과 만나서 그냥 서로 돈 받고 이렇게 등록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알아서 다 준비해서 상대방과 이렇게 구매자라고 해야 되나? 실구매자랑 찾는 직접 만나서 모든 걸 처리하는 직거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어떤 어플이나 아니면 이런 중개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판매를 하는 게 있는데, 알아보니까 어쨌든 간에 사실 제일 내 차값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건 직거래가 맞는 것 같아요. 직거래가 일단 왜냐면 그 딜러가 중간에 껴야 되는 마진을 확 뺀 거니까.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도 내가 좀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살려면 직거래를 해야 되는 거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시장가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매입가보다 더 높게 팔려면은 직거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직거래를 고민하다가 조금 고민을 하게 된 게, 일단 사후 처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후 처리에 대한 그런 피로도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 뭐 나는 뭐 어쨌든 내 차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뭐 부끄러울 건 없었지만, 혹시나 만일에 내가 판매를 하고 나서 차 이상이 생기거나 뭔가 그 구매자 입장에서 뭔가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나한테 분명히 컴플레인 직접 할 거 아니야. 그치. 중간에 어떤 그런 유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그걸 내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줘야 되고, 그 클레임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좀 들었고, 두 번째로 실제 거래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렇게 직거래를 하려면은 뭐 나도 따로 뭐 이렇게 직장인이다 보니까 뭐 연차를 내서
그 사람과 만나서 직접 돈을 주고 받고 또 구청까지 가서 이 명의 이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명의 이전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어떤 비용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좀 부수적인 그런 피곤한 것들, 귀찮은 것들 그런 게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또 거래 건수도 내가 이제 뭐 카페에도 이제 보통 직거래는 카페 그 차량의 카페를 통해서 많지. 이제 하거든. 그래서 카페에서 게시판에다가 이제 차를 팝니다 올리고 어플도 보니까 직거래를 이어주는 약간 어플도 있더라고. 올렸는데 생각보다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직거래는 대부분은 사실 중고차 이런 시장이나 아니면 그런 플랫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구매자를 딱 나랑 핏하게 맞는 구매자를 찾는 게 그치. 직거래는 쉽지가 않더라고. 직거래는 워낙 매물도 적을 뿐더러 나 같은 경우에는 좀 희귀 차종이지 나름 그러니까 많지 않은 차종을 사다 보니까 직거래 할 수 있는 건수 자체가 너무 적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연식과 원하는 상태를 맞춰놓고 그거를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직거래에서는 그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좁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었고 결국에 나도 구매를 할 때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중고차 찾아보는 어플을 통해서 사긴 샀었는데 직거래는 포기를 했고 직거래는 포기했고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뭐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 뭐 SK 엔카 그 차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있고 KB 차차차인가? 차차차 아무튼 그 어플도 봤었고 헤이딜러라고 그런 앱이 있는데 이거는 판매만, 그러니까 중고차를 팔 때만 쓰는 어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매물을 올리면은 그 딜러들이 거기다 약간 경매를 해. 경매를 해갖고 이제 입찰을 하는 거지. 내가 가장 비싼 그 가격을 부른 딜러를 선택을 하면은 그 사람과 거래를 이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그게 차를 등록하는 과정이나 약간 그런 부분에서 헤이딜러가 좀 되게 시스템적으로 잘 해놨더라고. 편하게 해놨고, 그리고 사실 내 차가 뭐 이미 팔았으니까 사실 사고가 한번 났었거든. 사고 차량이야. 근데 이게 사고 차량이다 보니까 더 팔기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직거래하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마음 좀 꺼렸던 것 같아. 직거래하는 사람은 정말 검증이 어렵지. 이게 얼마 정도 크리티컬한 건지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직거래 사이트 가보면은 무사고 아니면은 잘 안 팔리는 것 같아. 그치. 근데 나도 사실 뭐 차 전문가는 아니니까 내가 사고 난 거가 얼마나 그 차량에 큰 데미지를 줬는 건지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정확히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뭐 주관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 그냥 뭐 문제 없던데요? 가갔는데 저 멀쩡하게 걸어 나왔고 괜찮았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런 점이 좀 꺼려지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되게 신기했던 게 내가 차량을 이제 팔려고 등록을 하잖아. 등록을 하는데 자동으로 내 보험 이력이 조회가 되더라고. 차 번호 넣으면 차량 번호를 넣었는데 조회가, 그게 무슨 내가 동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차량에 대한 내 사고 내역들이 나오고 보험 청구 내역들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뭐 운전하다 보면 가벼운 뭐 스크래치나 아니면 뭐 그런 거 나잖아. 이런 범퍼 교환이나 판금 같은 거 사실 그런 것까지는 이렇게 뭐라고 안 하고 뭐 얼마 이상 이렇게 넘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 앱 자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내 차량에 대한 이제 어떤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딜러들이 확인을 하고 자기가 이제 그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을 이제 부르는 거지. 그래서 뭐 3일 며칠 동안 이제 그 가격을 받은 다음에 경매가 딱 입찰이 끝나면은 며칠 동안 이제 선택하는 거야, 그 사람을. 만약 선택을 안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 선택을 하면은 그 사람 연락처를 이제 교환을 해갖고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더라고. 헤이딜러 같은 경우에는 나도 광고가 워낙에 많이 떠가지고 봤는데 광고에서도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키로 잡고 있는 거는 신뢰성인 것 같더라고. 신뢰성인데 그 신뢰성 장치가 뭐 그런 단순 판매자에 대한 딜러에 대한 평가 점수 말고도 내가 보고 좀 이거 신뢰성을 높였구나라고 느꼈던 점이 내가 넣었던 정보들에 맞춰서 결국에는 딜러가 견적을 제시한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사고가 있었고 이런 문제였고 뭐 예를 들면 차키가 하나 없고 이런 식으로 막 넣은 거에 대해서 딜러는 견적을 제시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딜러가 내가 넣은 정보와 딜러가 오케이 했을 때에 대한 게 만약 일치하면 실제로 만났을 때 그거 외에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 돈을
정확하게 지불해준다라는 점을 헤이 딜러가 자신의 강점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만일에 거래가 이루어졌어도 사후에 뭔가 그런 뭔가 불만사항이 발생해서 그치. 그 기준에 안 맞는다 생각하면은 헤이 딜러 측에서 변상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치. 그걸 뭐 역으로 나중에 뭐 딜러한테 구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자기들이 이제 보장해줄 테니까 그 합의한 조건 외에 어떤 그런 부당 감가에 대해서는 뭐 그런 보상을 해주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조금 더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렇지. 사실 나는 살 때도 그렇지만 팔 때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했거든. 딜러를 만나러 가는 길이 살 때와 팔 때는, 왜냐면 결국에는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딜러인 거야. 그 돈을 줄 사람이 딜러인 건데, 내가 레몬마켓의 특성인데 오히려 파는 사람이 정보가 더 부족한 시장인 거지. 그치. 차에 대한 정보가 내가 더 없으니까, 딜러가 예를 들어서 내 차를 보고 야, 너 이거 고장난 거고, 아니면 뭐 이거 불량인 거 같은데 100만 원 더 깎아야 되라고 하면 사실 속수무책인 거야. 나는 그냥 버팅기는 거밖에 방법이 없지. 안 되는데요 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보도 적고 내가 판매자 입장이니까 협상력에서도 되게 불리한 입장이고 그러니까 엄청 그런 판매자, 중고차 판매는 개인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자인 거지. 이거 뭐 내가 뭐 헤이딜러한테 뭐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 앱을 사용해서 판매를 해본 어떤 그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리뷰를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KB 차차차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더라고. 그 앱 안에 이제 경매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앱에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차량 등록 계속 안 됐어. 나 써보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어. 이런 사소한 사실 이런 크리티컬한 UI 불편들이 이 고객을 떠나갈 수도 있게 만드는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첫 차? 첫 차가 요즘에 그게 요새 차 사는 거잖아 원래는. 그렇지. 첫 차란 말 그대로 보통 사회 초년생이 중고차를 많이 사니까 그런 이제 그 느낌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거기서도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 앱이 런칭됐을 때는 그 차를 사는 기능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차를 파는 기능도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이게 헤이딜러가 좀 잘 되고 차를 파는 시장도 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기능이 추가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 아무튼 그렇게 헤이딜러를 통해서 딜러를 찾았고 거래를 하게 됐지. 실제 거래 현장에 호의도 왔었잖아. 근데 이게 괜히 이제 좀 약간 혼자 가면은 또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직거래 친구 데려가는 거. 또 여기 10년차 헬창 이렇게 어깨 넓은 친구들 있으면은 조금 마음도 든든할 것 같아서 같이 이제 판매 현장에 나갔었는데, 아니, 실제로 그렇게 써보니까 더 편하더라고. 왜냐면은 그냥 거래 장소도 내가 이제 회사에다 차를 갖다 놓고 여기서 거래했다고 하니까 직접 여기까지 딜러가 찾아왔고, 실제로 내가 이제 이제 그런 차량의 주요 사항들 그걸 적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딴지를 안 거더라고. 나도 차 키를 하나 잊어버려서 키 없는 것까지 얘기했고, 뭐 일반적인 사고 내역까지 얘기했는데 그냥 그거 맞죠 하면서 그냥 되게 확인만 하고 계약서도 금방 쓰고 그냥 되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그게 끝났어. 그치. 나는 되게 막 와서 막 꼼꼼히 살펴보고 어떻게든 막 차 더 가격 깎으려고 그럴 줄 알았거든. 그래서 엄청 긴장을 했었는데 너무 생각보다 쿨하게 그 딜러분이 뭐 이렇게 오케이 해갖고 그냥 하고, 단 이제 내가 그 적어놓은 거에 외에 딜러 입장에서도 내가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사고 났는데 뭐 부위를 축소하던가. 그래서 그거 외에 자기가 이제 차량 갖고 가서 실제로 이제 뭐 그 점검을 하겠지. 점검을 한 다음에 그 이외에 타자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가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도 이제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돈을 입금 받았지. 근데 약간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각지 못했던 감가가 있었잖아. 이게 참 차알못들이 되게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근데 그런 추가 감가사항도 오기 전에 미리 다 얘기를 해. 그 딜러랑 통화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휠기스 같은 거는 한 짝당 얼마씩 저희가 감가를 할 거고요. 뭐 이렇게 도장이나 약간 뭐 페인데가 있으면은 뭐 판당은 뭐 2, 3만 원씩 할 거,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 동의하시면 자기 거래하겠다고. 동의했지. 근데 난 사실 휠기스가 뭔지 몰랐거든. 차량을 처음 타본 거고, 휠기스라고 하면 나 휠 되게 깨끗해갖고 별로 막 그 휠이 막 진짜 이상하게 막 엄청 막 흉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휠이 있으면 그 휠 그 외곽이라고 해야 되나? 그 끝부분? 거기가 기스가 나는 게 많더라고. 까진 게. 보통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지, 그 도로변 주차할 때 이제 보통 막 긁히거나 그럴 때 많이 긁히는 부분인데, 난 거기는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
모든 타이어 그 휠에 다 그게 있더라고, 기스가. 그래서 결국 그 생각도 못했던 휠기스 내짝 추가로 감가하고. 근데 그건 사실 내가 동의했던 거잖아, 이미 사전에. 그래서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다 여기서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중고차 팔 때 휠기스가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고. 그치, 그거 체크를 꼭 해서 추가 감가로 괜히 사실 근데 기분 상할 수도 있잖아. 그냥 당연히 내야 되는 건 맞는데 그치. 괜히 막 나 감가 당했네? 막 이런 느낌일 수 있으니까 그 기스를 감안한 가격을 선택하게 해야 돼. 그치. 미리 사전에 거의 딱 핏하게 맞춘 견적을 그럼 그걸 감안한 것 중에서 최고 가격을 내가 고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좀 그런 부분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사고를 났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그 오른쪽 휀다가 받친 거였거든, 차가. 근데 사실 나도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그 수리 내역서를 꼼꼼히 사실 볼 일도 없고. 그치. 근데 거기서 이제 보통 자동차가 그 휀다가 교환을 하면은 그게 이제 뭐 차량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다시 조립해야 되나? 그래갖고 그게 이제 차량에 좀 그 차체에 손상이 많이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게 어쨌든 크리티컬한 거니까 그것만 썼어. 근데 딜러가 이제 차량을 이제 가져가더니 그 차량 성능 기록부를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떼나봐.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지정받은 국가 업체에서 이제 검증받은 데서 하는 거라서 걔네 돈을 주고 맡기더라고. 그래서 왔는데 그 핸더 말고 백판이라고 뒷패널도 교환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거든, 그게. 그래서 이 사람 혹시 이런 식으로 또 감가에서 뒤통수를 치나 했는데 근데 갑자기 생각나 옛날 그 수리 내역서가 있던 거를 생각나서 막 찾았어. 찾아보니 있더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수리했다라고 했던 게 맞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를 누락한 거야. 그것도 내가 할 말이 없지. 뭐 내가 누락한 거니까. 이런 것처럼 좀 그 혹시라도 만일에 그 차량을 판매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런 만약 사고차라면 수리 내역도 좀 꼼꼼히 점검을 해서 그 내역들 최대한 자세하게 올리는 게 좋고 휠기스나 이런 사소한 것들도 최대한 그 내역을 올려서 그거의 최고가를 내가 이제 입찰을 하는 그런 센스를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플랫폼이 성공하려면은 신뢰성, 객관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아까 객관성은 아까 얘기했던 그 차량 등록에 있어서 좀 최대한 그 객관화된 정보를 취합을 하고 요청을 하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신뢰성은 그 거래 후기를 다 볼 수가 있어. 그 딜러가 어떤 거래를 했고 그러니까 이용자들 남긴 후기들을 볼 수 있는데 후기가 많이 사실 너무 칭찬만 했으면은 야 이거 후기도 약간 조작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후기를 보면은 진짜로 잘 파는 딜러들은 되게 후기가 좋아. 근데 어떤 딜러들은 막 고객이 막 별 하나 주고 막 되게 안 좋은 평도 써놨더라고. 불친절하다. 실제로 뭐 가격 이렇게 불러놓고 현장에서 이만큼 갑가를 했다, 너무 불쾌하다, 막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 좀 되게 솔직한 리뷰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 내가 사실 차량을 그 딜러를 선택한 기준도 물론 당연히 제일 최고가 부른 사람을 했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2번 경매를 했거든. 처음에는 내 가격을 잘 모르니까 일단 가격만 알아보자 했는데 내가 아쉬운 게 2번째 하니까 그 처음 최고가가 안 올라오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처음 최고가 했던 사람들 리뷰를 봤는데 좀 평이 별론 거야. 약간 뭐 좋은 것도 있었지만 좀 안 좋은 평도 많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좀 또 지켜봐야겠다 하고 그 첫 번째 경매는 진행을 안 했거든. 근데 2번째 경매했을 때 최고가 하는 사람의 그 평점을 보니까 되게 호평 일색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한번 믿어볼까 해서 거래를 했지. 근데 실제로 만나서 이제 얘기해보고 하니까 물론 그 외형은 엄청 우람하시고 사실 좀 무섭긴 했는데 말투는 되게 막 이렇게 순하신 분이더라고. 말 대화 해보니까.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좀 되게 기분 좋게 거래를 마무리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어요. K딜러 괜찮은 앱인 것 같아요. 물론 첫 차도 뭐 관련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서비스들이 조금 더 이런 저희같이 이제 정보의 약자들에게 또 도움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서비스들이 제일 키로 잡은 건 신뢰성. 이 레몬마켓이라는 결국 정보의 비대칭을 뭘로 해결해라고 했을 때 그런 딜러에 대한 평을 남기거나 별점도 있나요? 별점도 있죠. 별점이랑 리뷰를 남기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 또 그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도 너랑 나랑 맺은 처음에 견적가에서 변동이 없는 거면은 무조건 현장에서 이런 무작위적인 감가는 막아준다.
라는 식으로 또 신뢰성을 플랫폼 내에서도 또 한 번 더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아닌가. 그리고 그 사후 처리도 보면은 그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딜러들은 차량을 이제 그 인수한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게 있더라고. 그 차량 성능 기록부를 해서 실제로 점검했던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올려야 되고, 명의 이전을 해야 돼. 48시간 이전 그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서 등록한다는데, 나도 그게 왜 필요한지 몰랐는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잖아. 자동차 보험이랑 사실 내가 자동차를 타는 동안에 내는 거잖아.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뭐 1년치를 한 번에 결제를 하지만, 근데 더 이상 내 차가 아니면은 나머지 기간에서 보험을 해지하거나 해야 되잖아. 환불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 명의 이전 등록증이 필요하더라고. 보험사에 그걸 제출을 해야지. 나의 이제 보험 효력은 오늘 오늘 끝난다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개인끼리 그걸 하다 보면은 물론 예를 들어서 뭐 바로 만나서 구청에서 바로 그냥 그것까지 하면 상관없는데, 그 돈만 입금하고 차를 가져가면 좀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중고차 딜러들도 그걸 거래를 하고 나서도 뭐 이번 주 내로 할게요 하면서 계속 미루는 경우도 있나 봐. 그게 이슈가 됐나 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깔끔하게 뭔가 딱 아예 제도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객관화, 딱 기준을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하게 해놨더라고. 그것도 되게 잘 해놨네. 거래 후에 굉장히 만족했던 부분이었고, 아까 말했듯이 좀 내가 조금 더 그런 노하우가 있었으면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다른 그치. 그런 미리 감가가 될 만한 세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세하게 내가 따져서 올려야 되는 거고. 이건 진짜 근데 사실 이건 경험의 차이인 것 같아. 내가 한 번이라도 중고차를 팔아봤으면은 조금 더 꼼꼼하게 봤을 텐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고차 판매가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입장이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은 참고가 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Smoke weed every day.